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드마켓 프리세일즈 박정환 파트너고요. 네, 저는 이규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S4하나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오늘 파헤치는 시간을 갖고자 저희 두 명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일단 서로 Q&A 형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평소에 관심이 있으셔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채팅창을 활용하셔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아니면 마지막에 Q&A 시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젠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의 특징과 고려사항을 좀 소개드리고 그 다음 이제 말씀드렸듯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추가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도 또 라이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QA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냐 하면 저희가 오늘 S4하나 클라우드를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방송에서 참여해주신 고객분이 직접 저희 SAP 연락을 해서 세션을 해달라, 아니면 그 고객분이 다른 분에게 소개를 해서 저희 SAP에 연락을 해서 S4하나 클라우드 미팅이나 그런 영업 기회들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치킨 기프트콘과 그 다음에 차량 무선용 충전기를 총 20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또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S4하나 퍼블릭 클라우드의 특징 및 고려사항을 이규원 파트너님이 진행을 할 겁니다. 네, S4하나 퍼블릭 클라우드 특징 및 고려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AP S4하나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S4하나는 이제 SAP의 최신 인텔리전트 ERP를 말하죠. 네, S4하나는 온프레미스 옵션 그리고 클라우드 옵션 둘 다 제공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S4하나 클라우드는 기존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S4하나 코드라인을 사용을 해서 간소화된 데이터 모델을 통한 장점들, 그리고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 IT 환경 간소화, 이런 S4하나에서의 모든 그런 장점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일하게 제공을 합니다. 최근에는 온프레미스 옵션보다도 이제 여러 클라우드의 비용이나 운영 측면의 그런 이점들 때문에 클라우드 옵션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대다수로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S4하나 도입할 때 고려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이 8가지 항목들이 지금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실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보안 및 규제 준수가 있죠. 클라우드 보안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안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백업 및 재적용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뭐 데이터 보호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총 소유 비용 측면에서는 뭐 빠른 구현이 가능한지, 그래서 총 소유 비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자동 업그레이드 같은 이제 클라우드의 그런 장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자동 업그레이드는 또 언제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혁신 측면에서는 이제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 어떤 유지 보수를 해주는지, 뭐 업그레이드는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시겠죠. 그리고 표준화된 프로세스도 고려하실 것 같고요. 뭐 어디까지, 어느 산업 범위까지 지원을 하는지, 또 유연성 측면에서는 뭐 사용자별로도 개인 설정이 가능한지, 모든 디바이스에서 이 솔루션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현지 규제 요구 사항을 어디까지 준수하는지, 여러 언어는 뭐 지원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 및 확장성에서는 이제 다른 솔루션들도 사용을 이제 하고 계실 텐데요. 혹은 나중에 도입을 고려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솔루션들과 연계가 가능한지, 이 솔루션이 또 확장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벤더사로서 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사인지도 고려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SAP S4하나 클라우드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현을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빠르게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ERP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솔루션이고요. PC든 뭐 태블릿이든 모바일이든 언제 어디서나 웹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연구 영역이라든지 뭐 구매 영역, 뭐 생산, 판매, 뭐 재무회계, 관리회계, 뭐 전문 서비스 영역 이런 각종 비즈니스 영역에서 총 750개 정도 되는 광범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시나리오들에는 이제 신규 기술들도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뭐 머신러닝이라던가 뭐 사물 인터넷, 뭐 챗봇들 이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런 신기술들은 뭐 환경 설정이나 기준 정보 세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도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 에스포아나 클라우드의 특장점을 일단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이제 비즈니스 혁신을 들 수 있습니다. 그 750개의 프로세스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별 프로세스들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런 그 시나리오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이런 시나리오들 탑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업무 표준화나 뭐 체계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ERP를 도입을 하셨더라도 향후에 이런 최신 기술들을 사용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기반이 미리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면서 이제 얻는 이점들도 많이 있죠. IT 운영 인력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기업들도 계실 텐데요. 에스포아나 클라우드는 이 SAP가 인프라를 제공하고 또 관리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인프라에 대한 관리라던가 업그레이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게 됩니다. 큰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이런 구독 형태로 지불을 하게 됐기 때문에 많은 운영 인력 없이도 ERP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TCO 절감 효과도 이제 누리실 수 있는데요. 이후에 자세한 설명도 들으시겠지만 에스포아나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그 표준 시나리오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회사가 SAP의 표준 시나리오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좀 맞추고 또 컨피규레이션과 확장 옵션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 또 조정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현에 있어서도 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 시나리오들에 대해서도 SAP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온보딩도 되게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확장성 부분에서도 에스포아나 내에서 이제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확장 옵션과 또 별도 서버에서의 그런 확장 옵션 모두 제공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이런 복잡한 모디피케이션 없이도 좀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궁금한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드리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아본 이제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요. 뭐 크게는 제공 기능 측면에서의 질문들, 그리고 구축 방법론 측면에서의 질문들, 고객 사례에 대한 거, 그리고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거,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박정환 파트너님께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일단 언어가 어디까지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로벌 솔루션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글화는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에스포아나 그 퍼블릭 클라우드 경우에는 그 총 43개 국가에 27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뒤에도 이제 화면을 직접 보여드릴 텐데 지금 홈페이지 화면에 한글화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은 구축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한국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축 관점에서도 빠르게 구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엔드 유저 입장에서도 사용이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 언어 플러스 알파로 이 지역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건 독일 회사에서 에스포아나를 클라우드를 만들었는데 과연 이게 한국에서 잘 될까요? 라고 하시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율이 뭐 10%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홈택스에서 이런 것들을 다 그 저희 세금 관련된 것들은 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S4하나 클라우드에서도 이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신고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원천주유세 3.3% 등 그런 것들이 다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직접 이 화면으로 제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누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화면 실제로 들어가서 보는 화면이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자주 보는 설정에 가서 모양에 가시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스타일부터 보시면 사용자 액티비티, 언어의 날짜라든지 그런 형식들, 기본적인 룩앤필을 확인하실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또 한글화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글화랑 이제 언어 부분은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을 네. 확인을 했는데요. 기능은 그러면 기능 범위가 어디까지 지원이 되나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S4하나가 온프레미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S4하나 클라우드에서는 어느 정도 영어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많은 고객분들 포함해서 저희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조달, 판매, 공급망, 제조, R&D, 재무, 서비스, 자산관리, 이 크로스 펑션 산업 기능까지 기본적인 코어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직접 저희가 다 데모도 영상으로 자산하고 있어서 정말 이게 한번 관심이 있다라고 하셔서 S4하나 클라우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까 저희가 이벤트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러면 치킨 저희 기프통 안 하고 그 자동차 그 무선 충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이런 자리를 궁금증 풀어주기 위해서 소개했으니까 시나리오 범위가 이렇게 기존의 코어 프로세스를 다 제공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한 단계 드릴 다운 하면 어떤 것들이 도대체 있나요?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 S4하나 클라우드에서 사용 가능한 것들이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은 SAP 포트폴리오에서 사용 가능한 예시예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은 한데 인사에서는 뭐 인사 데이터, 그 다음에 R&D, 뭐 소싱이 구매 쪽이죠. 판매, 그다음에 SCM, 그 다음에 제조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 크로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가 재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재무에도 이제 재무 마스터는 회계, 그 다음에 재무 작업, 자금 관리, 부동산 관리 그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기능마다 여기 보시면은 그 BD6, 뭐 J59라고 하는 게 하나의 베스트 프랙티스 시나리오가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떠한 그 기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을 하며 이걸 지금 구축 관점에서 어떠한 테스트 스크립트를 돌려야 하는지 등을 다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재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 시나리오를 한글로 여기도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능들을 실제로 저희가 이제 미팅을 가게 되면 뭐 이렇게 라이브 데모나 아니면 데모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생산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구매 각 LOB 영역마다 모든 것을 저희가 다 그 데모 시연이 가능합니다. 결선 관리, 수금 반제, 뭐 견적 생성, 뭐 기준점 콜센터 등 모든 LOB 영역에 따라서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데모 시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뭔가 우리 한번 어떤 고객분들이 이번에 ERP 해보자 했을 때 사실 보고할 때 이런 자료들이 되게 유용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미팅이나 그런 것들을 잡으면 바로 저희는 그 레디니스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데모도 시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치킨 기프티콘과 자동차 무료로
또 충전이 가능한 것들 또 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네. 제공되는 기능들 중에 혹시 분석 기능도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분석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별도의 솔루션이 필요한가요? 이 S4하나의 클라우드의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분석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S4하나 클라우드 애널리틱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저희가 고객 PT를 했는데 고객분들의 피드백이 공통점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뭘까요? 분석인가요? 네, 분석의 피오리 화면이 정말 이쁘다. 그게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피드백이었고요. 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타일 형식으로 구매 담당자가 직접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고자 하는 화면이 한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그 피드백을 받았고요. 이렇게 에스파나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인앱에서 구현이 가능한 것들은 사실 이 백단에 이 피오리 앱이라고 하는 모든 분석에 관련된 화면들을 다 이렇게 라이브러리 도서관처럼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놓는 포탈이 있습니다. 총 여기 보시면은 총 436개의 뭐 타일이 있다라고 앱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거를 좀 드릴 다운 해보면은 뭐 몇천 개가 되거든요. 이런 그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어떤 고객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생산에 관련된 뭐 이제 공정 라우팅 프로세스에 관련된 생산 실시간 현황 같은 것들 리포트가 있나요? 라고 하셨으면 여기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그런 라우팅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표준 원가나 실제 원가의 뭐 그런 것들 조회를 하셔서 여기에 앱이 있으면 바로 그냥 그 분석으로 개발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구매 분석에 대한 화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실제 이것이 구매 담당자가 화면을 켜고 들어가는 화면입니다. 그러면 딱 한눈에 그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 우리가 분기별로 구매 오더가 얼마나 나갔는지 아니면 지금 그 실제 구매 지출이 얼마나 발생되고 우측 그 중앙 쪽에 위쪽에 가보시면 각 그 자재 그룹별로 공급 업체별, 플랜트별, 구매 조직별, 구매 그룹별로 이 구매 지출 범위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별도 엑셀로 엑스포트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어떤 회의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 정보가 피딩이 돼서 이게 엔드 유저에게 이렇게 보여짐으로 해서 의사결정 단계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자동 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뭐 혁신 기능들도 계속 추가되고 뭐 이런 혁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최신 혁신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최신 혁신 기능이라고 해서 이 S4하나 클라우드가 가진 또 하나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 컨티뉴어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이 생산이면 생산, 아니면은 재무, 영업, 개발, 구매 등 여러 가지 LOB 라인에 이런 뭐 머신러닝이나 IoT나 RPA 이런 최신 기능을 그 접목한 이런 혁신 기능들이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카테고리화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이 기존에 해왔던 그 ERP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최신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더 고부가 가치의 그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최신 혁신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나의 예시가 그 S4하나에서 프로세스 및 자동화 예제 시나리오인데요. 공급업체의 그 납품 그 예정일을 예측하는 그 데모입니다. 그래서 구매 오더 품목 모니터라고 하는 곳에 가보시면 이 오더에 따라서 납품 대상 금액과 청구 대상 금액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구매 오더 품목이 이제 아래쪽에 다 보이고요. 어떠한 그 자재들이 납품이 되었고 예측 납품일이 언젠지 보시죠.
그럼 발주 금액은 파란색이고 입고 예정 금액, 송장 예정 금액이 이제 보이시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예측 납품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오더 2개를 클릭해서 납품 예측일을 예상을 딱 누르면 이 예측 납품일이 하루빠루다. 뭐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그런 자동화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건 이런 프로세스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모는 아래쪽에 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미팅 이후에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니 여기에서 데모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고 실사라고 해서 그 모바일 기기를 다 작업자들이 갖고 있잖아요. 샵플로어 레벨에서 공장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직접 그 재고 실사나 뭐 입고 같은 것들을 할 때 직접 바코드 스캔을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코드에 있는 내용들이 그 실제 정보들이 다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컨퍼메이션을 해서 재고 실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그 모바일을 통한 연계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네. 여러 뭐 기능들 그리고 시나리오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느 산업에서나 사용하기 적합한지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지원하는 그 산업들은 크게 이제 저희가 이 제품 중심, 그러니까 서비스 중심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제품 중심이라고 하면 이제 뭐 제조뿐만 아니라 자동차 뭐 그런 것도 되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은행이나 아니면 프로페셔널 서비스처럼 뭐 이제 인건 뭐 이용역 서비스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품 중심 산업과 서비스 그 산업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있는 것들은 자동차 전문 서비스, 소비자 공공 분야, 오일가스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매월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이렇게 조금씩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특정 산업에 맞춰서 어떤 세부적인 산업용 솔루션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리스트업을 자료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가지 관련된 항목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전문 서비스 공공 분야, 소비재 분야에 관련된 산업용 솔루션이 지원되고 있고 여기서 하나씩 누르면 베스트 프랙티스로 연결이 돼서 어떠한 기능을 포함되어 있는지도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산업별로도 이제 그 산업에 맞는 시나리오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여러 기능들도 있고 분석도 있고 한데 사용이 어렵지는 않나요? 사용이 에스파나 클라우드로 나오면서 일단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피오리 앱을 도입을 한 이후에 되게 그 유저 어답션이 되게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파나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그 사상은 쉽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상이기 때문에 여기 학습과 그 도움에 관련된 기능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시나리오 도움을 하고 신규 기능 알림이 있는데 모든 화면에 이 퀘스천 마크를 누르게 되면 요렇게 그 어떤 페이지의 화면에 이제 새로운 레이아웃이 오버래핑 되면서 환율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인코텀스는 어떤 뜻인지 제한 품목은 뭐 뜻인지 이 필드 값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다 프렌들리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기능에 대한 알림도 저희가 화면 레벨에서 UI 레벨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컨텐츠도 다 있고요. 학생 컨텐츠는 엔드투엔드로 오더 투 캐시, 프로큐 투 페이 뭐 이런 식으로 다 제공하고도 있어요. 하나씩 런센터에서 다 하나하나 여기에 보시면 누를 때마다 소싱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은 필드 추가 어떻게 하나요? 인앱 유저 익스텐시빌리티가 그런 내용이고요. 네, 클릭하게 되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 다 클릭해서 어떤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직접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퀘스천 마크 눌렀죠. 그러면 여기서 SAP 코파일럿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표시 설정, 사용자 액션 메뉴가 있는데 이 표시 설정에서 뭐 다크 모드나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고 학습에 가셔서 이 런치패드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그 다음에 뭐 앱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러닝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통 프로젝트 이후에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요청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에스파나 클라우드에서는 교육에조차도 컨텐츠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통합 서치 기능 다 가능하고요. 네. 에스파나 클라우드는 업데이트 주기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에스파나의 업데이트 주기는 일단 릴리즈라고 봤을 때는 그 1년에 이제 2번 크게 그 릴리즈가 진행이 됩니다. 뭐 2022년 2월, 2022년 8월, 그 다음에 2023년에 2월, 2023년 8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보시면은 매월 컨티니어스 이노베이션 업데이트라고 해서 그 엔드 유저 분들이 못 느끼시겠지만 백엔드 단에서 이런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마이너한 것들이 계속 수정이 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monthly basis로 이렇게 이노베이션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officially 릴리즈는 1년에 2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구축은 어렵지 않나요? 쉽나요? 구축이 네. 요 부분이 되게 그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S4하나에서는 어떻게 보면 온프레미스 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S4하나 클라우드에서는 새로운 그 구축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안 해보셨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직접 해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뭐 하나의 그 이제 업종은 이제 뭐 제조를 할 건지 판매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서 오더 및 계약 관리면은 이 계약 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화면을 이제 이 트리 차트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하나의 그 구축을 할 때 이 에스파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게 fit, get, analysis가 아니라 이제 fit analysis라고 말합니다. 이게 fit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전의 온프레미스는 갭 분석을 해서 나온 갭을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갭이 있으면은 뭐 개발을 통해서 이걸 메꿀 것이 하지만 에스파나 클라우드에서는 기본적인 사상이 여기에 딱 맞추는 걸 그러니까 약간 우리 기성품 사이즈 나오는 것처럼 뭐 미드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엑스라지 사이즈 맞게끔 고객의 사이즈에 맞춰서 맞추는 걸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 이제 바지 같은 거 양복점 가서 바지 같은 거 이제 정장 바지 같은 거 할 때 단 줄이고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그런 것들은 익스텐시빌리티에서 확장 영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하지만 기본은 기성품 사이즈에서 약간 그런 핏한 거를 맞추는 사상이기 때문에 약간 마인드셋을 좀 바꾸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픈 마인드로서 에스파나 클라우드의 구축에서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구축 방법론에 우리 자신의 핏을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이렇게 마인드셋을 바꾸시면 여기에 관련된 로드맵에 관련된 거 에스파나 클라우드 트라이얼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 컨피그레이션 툴,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것들, 테스트 툴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크게 Discover, Prepare, Explore, Realize, 뭐 Deploy, Run 크게 이제 한 6가지의 구축 단계에서 단계마다 에스파나가 제공하고 있는 툴과 마이그레이션 툴, 테스트 툴, 그다음에 로드맵,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툴과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구축을 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장표가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솔루션 적용을 할 때, 그 다음에 기준 정보 이관 도구를 할 때, 시나리오 테스트 도구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컴퍼니 조직 설정부터 비즈니스 에리아, 그 다음에 팀 설정에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은 엑셀로도 다 요런 것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프로세스마다 어떠한 아웃풋 결과물을 내야 될지, 그 다음에 요런 하나하나의 그 시나리오마다 어떤 프로세스를 가진 것들인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구축을 하시게 되면 그 담당자, 그 계약서에 표시된 이메일 담당자분에게 IT 담당자분이나 메일이 갑니다. 뭐 이제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구축 URL 나오겠죠. 그러면
들어가셔서 스코핑 작업을 합니다. 우리 회사는 생산은 안 써요. 저희는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럼 스코핑에 제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온보딩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시는 팀원들을 등록하신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를 가서 이제 현재 우리가 뭐 100개 스코프 중에 50개를 했다, 60개를 했다, 에러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진척성화 모니터링까지 임플리멘테이션 포털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어댑테이션은 뭐 이제 컨피규레이션 하는 화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이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엑셀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3096개 컨피규레이션 항목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칵핏이죠. 기존에 그 레가시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엑스트랙팅해서 그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테스트 툴도 그 고객 특화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뭐 절차별로 테스트 값의 상태가 이제 패스할 건지 좋은지 상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등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컨피그레이션도 그렇고 뭐 기준 정보를 이관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제 S4하나 클라우드에 내장이 되어 있는 툴들을 통해서 네, 쉽게 구축을 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는 그 제가 기본적인 그 S4하나 클라우드가 어떠한 특장점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퀘스천 베이스로 저희가 미팅을 다니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 위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어요. 지금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개발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고객들마다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는 고유한 프로세스들이 S4하나 클라우드에서 개발이 가능한가요? 라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죠? 네. 일단 이제 답변부터 드리면은 회사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제 피오리 UX, 오늘 계속 보여드린 화면이 이제 저희 피오리 UX잖아요. 피오리 UX 기반의 새로운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이제 온프레미스랑 달리 또 새로운 이 확장 개발 도구들이 제공이 됩니다. 보시면은 키 유저 익스텐시빌리티가 있고 디벨로퍼 익스텐시빌리티,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익스텐시빌리티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오렌지색으로 된 부분들은 이제 S4하나 클라우드 내에서 이루어지는 확장 옵션들이고,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익스텐시빌리티는 저희 개발 및 연계 플랫폼인 이 SAP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 상에서 별도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확장 옵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 유저 익스텐시빌리티만으로도 이제 다양한 확장 옵션을 사실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S4하나 클라우드 내에서 이제 별도의 툴이 있는 게 아니라 S4하나 클라우드 내에서 UI에 이제 필드를 추가한다거나 양식을 새로 추가한다거나 뭐 CDS 뷰를 통해 분석 리포트를 새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표준 그 확장 옵션으로 할 수 있고요. 이 디벨로퍼 익스텐시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Q3에 계획이 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이 Q3부터는 이제 이 디벨로퍼 익스텐시빌리티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아바 코드 개발이 가능한 좀 옵션을 제공을 해서 좀 보다 복잡한 확장 요구 사항들까지도 S4하나 클라우드 내에서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어와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서 좀 다양한 개발을 하는 옵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바뿐만 아니라 뭐 자바, 뭐 파이썬 같은 그런 다양한 언어로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가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되게 관심이 많은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 저희 또 이제 이렇게 고객, S4하나 고객들 이제 미팅이나 아니면 이거 소개해서 치킨 기프티콘과 그 다음에 자동차 무료 충전 또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위해서 S4하나 클라우드는 확장도 됩니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정말 너무 잘해주고 계시네요. 네. 확장성 옵션 이어서 계속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키 유저 익스텐시빌리티는 이제 S4하나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기본 도구들을 이용하는 옵션이고, 보다 복잡하고 ERP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확장 요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나올 디벨로퍼 익스텐시빌리티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S4하나 클라우드와 분리된 SAP BTP를 활용한 확장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어와 개발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좀 코어에 대한 안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4하나 클라우드의 그 업그레이드나 뭐 그 라이프 사이클을 독립적으로 이제 개발에 대해서 코어로부터 그런 독립적인 수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좀 화면으로 그 확장 옵션들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S4하나 클라우드 내에서 된다는 이제 키 유저 익스텐시빌리티 그리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익스텐시빌리티 화면으로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능한 게 UI 제공되는 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하나는 이제 UI 조정 도구인데 이 UI 조정 도구를 이용을 하면 이제 UI 레이아웃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UI 적용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적용 모드, 탐색 모드 이런 마크가 보이죠. 그 적용 모드로 전환을 해서 퓨어리 그 런치패드에서 보이는 그 앱들을, 타일들을 뭐 위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름을 변경한다거나 필드 이름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 추가를 하시면은 UI에서만 그냥 단순히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런 DB 데이터 오브젝트에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관련 있는 프로세스에 모두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확장 칵핏이라는 것도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코딩 없이 간단하게 솔루션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리포트, 뭐 분석, 그리고 양식들, 필드 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손쉽게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확장하고 싶은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검색을 해서 확장 가능한 그 비즈니스 컨텍스트, 뭐 예를 들어 그게 영어 보도일 수도 있고, 뭐 은행계좌 마스터 데이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확장하고 싶은 그 컨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추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확장 요소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 뭐 세일즈 다큐멘트인데요. 지금은 여기에 사용되는 뭐 UI, 뭐 리포트, API, 로직, 템플릿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항목들을 수정을 할 건지 보실 수 있고요. 또 그 현재까지 적용된 확장 내역들도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확장 항목들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사용자 정의 오브젝트입니다. 네, 사용자의 그런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개발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용자 정의 오브젝트 도구를 통해서 이제 표준에서 제공되지 않는 우리만의 그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세스를 좀 보면은 그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이제 S4하나 클라우드에서 제공되지 않는 우리 회사만의 그런 특수한 뭔가를 담을 그런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 오브젝트에서 어떤 것을 뭐 생성하거나 뭐 변경하거나 뭐 조회한다거나 뭐 삭제할 때 이런 원하는 로직이 걸리도록 코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게시를 실제로 하게 되면 이제 전용 앱이 생성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앱이 동작하기 위한 뭐 DB부터 뭐 CDS 뷰, 피오리, UI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이제 한 번에 만들어지는 그런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익스텐션 몇 가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이제 BTP 상에 일어나는 확장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TP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API들을 위한 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은 S4하나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API들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600개가 넘는 이런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API별로 이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API를 사용해서 개발을 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그 샘플 코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개발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내부 개발팀, SAP 내부 개발팀에서 사용하는 그 SDK도 고객사와 이제 파트너들에게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클립스 웹 IDE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SDK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4하나 클라우드 말고도 이제 다양한 전문 영역별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뭐 CX 솔루션도 있고 비용 관리를 위한 컨커, 인사 석세스 팩터스, 그리고 아리바, 뭐 필드클래스 이런 다양한 전문 영역별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 솔루션들과 S4하나 클라우드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인티그레이션도 이렇게 저희가 사전 구성한 이런 인티그레이션 시나리오들이 있어서 ERP랑 그리고 그 ERP 외의 확장 영역들을 손쉽게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SAP 뭐 이제 발표 많이 하면서 로컬라이제이션 영역인 홈택스와의 부가세 신고들,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한데요. 이런 것들이 표준 기능으로 지원이 되나요? 네, 표준 기능으로 지원됩니다. 두 가지 기능, 이제 부가세 신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연동 부분 모두 그 SAP Document and Reporting Compliance라고 하는 표준 기능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이 DRC라고 줄여 부르면 DRC라고 하는데 이제 글로벌 법적 보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별로 요구되는 부가세, 원천세 이런 세무 보고 요구 사항들을 관리하고 또 세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SAP 시스템 내에서 세금 항목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양식들에 맞게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 전자 시스템과 그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어떤 리포트들을 지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수적인 리포트들이죠. 이제 메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인 매출 계산서 합계표, 수출 실적 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 그 취득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 이런 주요한 리포트들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리포트들도 사실 있죠. 로컬라이제이션 전담 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당장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추가적인 신고 양식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리포트 구성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을 통해서 고객이나 아니면 파트너사가 템플릿을 생성하고 SAP 내 관련 그런 필드들을 매핑을 해서 직접 신고 양식을 정의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네.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제 다양한 국가들의 그 세무 보고 요구사항들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약 51개국에 대해서 300개가 넘는 리포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포트들은 이 양식들은 SAP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만 간단히 보시면은 SAP 시스템 내에서 생성된 모든 그런 세금 항목들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고 세금 신고서를 생성할 때 이제 포함시킬지 말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네, 리포트 실행 앱에서는 예를 들어 부가세 신고를 위한 그런 리포트들을 실행을 하면 표준 양식에 맞게 세무 신고서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결과 값들은 수기로 나중에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자 파일 오른쪽에 이제 검은색으로 보이시는데요. 전자 파일 형태로도 다운을 받아서 이 파일을 갖고 이제 홈택스에 업로드 하셔서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포트 그 제출 상태도 시스템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버전 기준으로는 제공되지 않는 리포트 양식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자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빌과 프리빌트된 그런 인티그레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홈택스에 자동 신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관리하는 그 세금 계산서 승인 번호는 또 부가세 신고 리포트를 생성할 때 그 기준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전자세금 계산서 그 관리를 위해서는 또 이 다큐멘트 칵핏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고객의 세금 내역을 관리하고 거래 건별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또 그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그 에스파나 클라우드에서는 그 이제 비즈니스 효과가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 주시죠. 네.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 저희가 이제 얘기한 내용들에 대한 총 정리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크게 4가지 이점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여러 화면으로 보셨듯이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이 있습니다. 웹 기반으로 사용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웹페이지 사용하듯이 쉽게 업무 수행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최신 기술이죠. 챗봇이나 디지털 비서, RPA 이런 것들 적용해서 보다 빠른 업무 실행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쉽고 빠른 ERP 도입이 있는데 이제 계속 베스트 프랙티스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이 시나리오들을 활용을 해서 구축을 하고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때 즉시 사용 가능한 여러 컨텐츠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도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기술 혁신 도입이 있죠. 이렇게 반기 단위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이런 실행 가능한 KPI 지표들을 매일매일 로그인을 했을 때 바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KPI들로부터 이제 연관된 업무 처리까지 즉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고객 사례가 에스파나 클라우드 어떻게 그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국내 고객 사례 당연히 있고요. 먼저 이제 글로벌 사례부터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제품 중심 산업, 뭐 서비스 중심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익숙한 로고들도 많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내에서도 사례를 갖고 있는데 연초부터 이제 올해는 특히 이제 도입 검토를 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몇 가지만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일단 카카오 IX가 저희 에스포아나 클라우드 고객 사례 중 하나인데요. 뭐 포스나 온라인 등의 그 주문 정보를 에스포아나 클라우드와 연동을 해서 엔드투엔드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네, I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서비스 중심, 그 게임사의 그런 뭐 컨설팅 서비스 이런 걸 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별 인력 투입 계획 수립하는 것부터 이제 인력을 스태핑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 인원에 대한 투입 현황이라던가 선입 분석까지 이런 프로세스들을 또 구현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두 개를 더 보여드릴 텐데 이 두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티어 ERP라고 해서 이제 해외 자회사에도 적용이 되게 쉽거든요. 에스포아나 클라우드는 그래서 그런 고객 사례입니다. 이제 보령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령 제약의 이제 온프레미스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요. 네, SK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자회사에서 이 에스포아나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회사 오퍼레이션에 대한 그런 저희 베스트 프랙티스를 사용을 해서 에스포아나 클라우드를 또 손쉽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그 직접 저희가 이제 SAP에 연락을 해서 뭐 데모 시연이나 그런 걸로 해서 뭐 경험해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저희가 직접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는 트라이얼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경로로 사용할 수 네.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링크에서 이제 그 에스포아나 클라우드 트라이얼 시스템을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접근 방법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Register for Free를 누르시면은 네, 바로 레지스터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몇 가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솔루션이랑 뭐 이름이랑 뭐 자기 메일 주소랑 뭐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드 유저 라이센스 동의를 하고 나면은 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메일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보시고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 트라이얼 시스템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공되는 그 시나리오들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재무 관리, 그다음 구매 관리, 영업 관리, 물류 관리, 서비스 관리, 그리고 인앱 제가 키유저 익스텐시빌리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확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트라이얼 시나리오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에스파나 클라우드의 특장점 및 그 FAQ 자주 나오는 질문 위주로 저희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미팅을 진행했고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그 Q&A를 보고 저희가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보시고 그 답변이 가능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올라온 걸 이제 처음 보고 있어서 좀 살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프라이빗이랑 퍼블릭 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프라이빗 옵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옵션도 있죠. 오늘 소개드린 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옵션이었고요. 선택 시 고려 사항은 사실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의 그런 상황이랑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좀 찍어서 사실 그 제안을 드리고 있고 그게 제일 right way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고려 사항이 따로 있다면은 뭐 얼마나 그 표준 프로세스에 이제 맞출 그런 마인드셋이 있는지, 그리고 너무 복잡한 뭐 그런 연계나 아니면 개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진봉님께서
제조업 기반의 산업군에서 S4하나 클라우드 구축이 적합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S4하나 퍼블릭 클라우드는 매니팩처링 그 제조업 기반 산업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 마스터뿐만 아니라 그 이제 봄 관리, 그 다음에 라우팅, 그 다음에 실적 뭐 조회, 뭐 아까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뭐 단말기에서 뭐 스마트폰 사용하는 걸로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 ERP가 뭐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쓰셨던 분들도 이 S4하나 클라우드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이 일단 구축이 되게 간단하고요. 그리고 제조에서도 기본적인 뭐 MTO나 MTS 프로세스도 다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조업 뭐 하시는 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네. 또, 네, S4하나 클라우드 도입이 가장 많은 산업군이 어디이고 또 그러한 주요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도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전 산업에 S4하나 클라우드 도입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제 그 S4하나 클라우드의 뭐 그런 기능적인 장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저희는 그 서비스 중심 산업을 제일 그 가장 많은 산업군으로 보고 있고, 그 이유 중 뭐 하나는 그 S4하나 클라우드에 있는 시나리오들 중에 이 프로페셔널 서비스만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기능을 되게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서비스 중심 산업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품 중심의 산업에도 당연히 검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정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데모 시연 가능하나 하셨는데요. 데모 시연을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데모 시연은 보통 그 SAP 그 저희가 요 방송을 참여하시는 분들께 그 아마 저희가 따로 이제 메일로 이제 종합적으로 뭐 자료 매티리얼이나 그런 것들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SAP에 연락 가능한 그 이메일 주소나 그런 것들이 갈 거예요.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바로 이제 데모를 저희가 막 가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 영업 담당자분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디스커버리 단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고객사의 상황 그런 것들을 다 미팅을 한 이후에 그런 스케줄을 맞춰서 저희가 뭐 데모 시연을 통해서 고객들과의 어떤 그 저희 S4하나 퍼블릭이 가진 장점들, 룩앤필드를 보여주는 그런 미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정말 그 저희가 이제 오늘 영상도 보여드리고 한국어로 된 그런 것들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연락 주셔가지고 관심을 표현하시면은 기프트콘 플러스 알파로 저희의 그 S4하나의 아름다운 그 데모도 보실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 인텔리전트 기능에 대한 질문도 하나 있네요. 예측 서비스에 이제 다차원 분석이 있는데 최근 AI, ML 활용 기반 뭐 예측 서비스도 있거나 준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뭐 몇 가지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네, 이런 인텔리전트 기능들 그리고 예측 기능들을 이미 갖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런 시나리오도 늘고 있어요. 이제 하나 대표적으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예측 그 결산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판매 오더가 생성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그 납품이랑 뭐 인보이스 빌링이랑 이런 게 처리가 되어야지 이제 저희가 회계적으로 반영이 돼서 손익 분석을 할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세일즈 오더가 생성이 됐을 때부터 이제 저희가 시스템이 예측 출고, 예측 그런 뭐 송장 생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미리 이제 판매 오더가 생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예측 결산, 예측 그 손익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혹시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주실 수 있나요? 네. 더 아래로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혹시 금융권?
다른 파터님 RPA에 대한 질문도 마지막에 있네요. 네. 네. SAP, RPA 적용은 피오리 하면 기반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요것이 이제 피오리 플러스로 알파로 이제 ECC도 그 기반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것들이 저희가 실제로 그 ECC 그 SAP 구이죠. 그 화면에서 POC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구현한 사례도 있고요. 피오리에서는 뭐 더 그 컴패빌리티가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더 잘 되고요. 네, 일단 그거에 대한 답변은 된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자세금 계산서 연동 시 이제 스마트 빌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표준으로 제공하는 그 인티그레이션 시나리오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스마트 빌과 연계가 가능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더 하고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ERP 라이센스 단가프 문의드립니다 하셨는데 요것도 저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단가에 대한 저희가 티어로 나눠져 있어요. 뭐 이제 파워 유저라고 해서 이렇게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타입부터 그다음에 뭐 이제 LOB별로 뭐 영업만 관련된 거 아니면은 정말 다른 거 다 안 쓰고 단순히 정말 단순 기능만 이렇게 하는 뭐 셀프 유저 서비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오늘 미팅 이후에 이제 저희 SAP 쪽에 연락을 주시면 그 지정된 담당 그 영업분이 이런 거에 대한 라이센스, 데모 시연, 그다음에 기능에 대한 것들, 로컬라이제이션 지금 오늘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신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따로 그 준비를 해서 답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 유경 파트너님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전달될 내용이 많아가지고 발표가 길어졌던 것 같아요. 네, 많은 관심 계속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